속보. 하늘이 또 한 번 뒤집힌다. 제23호 태풍 꽃의 이름 등장. 태풍 22호 한롱이 아직 한반도리 위협적인 눈을 번뜩이는 가운데 새로운 괴물급 태풍 제23호가 서태평양에서 조용히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눈이 제주도만 하다. 22호 한롱은 이미 매우 강도 4단계로 성장했습니다. 태풍의 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중심부의 압력이 극도로 낮아지고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이 완벽히 균형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눈의 크기, 제주도와 맞먹는 규모. 하늘의 괴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45H페파 급강하, 폭탄 저기압보다 더 위험한 속도. 보통 24시간에 24H페파 이상 떨어지는 것을 폭탄 저기압이라 부르지만 한롱은 그 2배 가까운 속도로 압력을 떨어뜨리며 기록적인 폭발성 발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층의 강력한 편서풍이 상승 기류를 끌어올려 태풍은 마치 불길에 기름을 붓듯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북풍의 덫에 걸리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엔 강한 북풍이 몰아칩니다. 해상에는 이미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등압선이 좁아지며 폭풍의 전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의 간접 영향만으로도 바다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 꽃의 태풍이 온다. 열대요란 95W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파괴의 서막입니다. 기상 분석에 따르면 이 요란은 빠르게 조직력을 갖추며 제23호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태풍 시즌의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기상청은 경고합니다. 태풍 22호와 23호의 경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두 태풍이 동시에 북상할 경우 이중 태풍, 더블 타이풍 현상이 발생해 예측 불가능한 기압 충돌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붙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늘은 변했고 이제 새로운 재난의 페이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23호 태풍 꽃. 태풍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의 바다는 또 다른 폭풍을 품고 있다. 태풍 제23호 심층 분석 리포트. 하늘은 아직 잠잠하지 않다. 또 하나의 괴물이 태어나고 있다. 현재 상황. 태풍 22호 한롱은 이미 매우 강한 세력으로 서태평양을 휩쓸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뚜렷한 눈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아 태풍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서쪽 해역에서는 새로운 열대요란 95W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꽃을 뜻하는 이름이 부여될 예정이며 곧 제23호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태풍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달 메커니즘. 왜 또 강력한 태풍이 생기나? 태풍의 생명은 바다의 열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29도에서 31도에 이르고 상층에서는 바람의 전단이 약해 상승 기류가 막힘없이 발산될 때 태풍은 순식간에 세력을 키웁니다. 기상학에서는 이를 급발달이라 부르며 24시간 동안 중심기압이 30H페파 이상 떨어지면 폭탄 저기압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한롱은 이미 24시간 동안 45H페파가 낮아지는 급발달을 보였습니다. 제23호 역시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초기부터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핀홀 아이, 괴물의 눈. 태풍의 눈이 작을수록 중심기압이 낮고 회전력이 강합니다. 이른바 핀홀 아이가 나타나면 중심 풍속은 시속 200km를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풍은 불안정해 눈벽 교체, 아이월 리플레이스먼트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일시적으로 세력이 약해지지만 그 대신 바람의 범위가 넓어져 피해 면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롱 vs 23호, 후지와라 효과의 가능성. 현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두 태풍의 거리입니다. 보통 중심 간 거리가 1200km 이하로 좁아지면 후지와라 효과가 일어나 두 태풍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회전하거나 경로가 꼬이게 됩니다. 이 경우 한쪽 태풍이 약화되거나 서로 합쳐져 거대한 초대형 태풍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 23호가 급발달해 한롱과 상호작용할 경우 두 태풍이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을 왜곡시키며 강풍, 호우, 해일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은 풍랑주의보 수준의 파도가 예상됩니다. 중간 시나리오 23호가 약하게 형성되어 해상에서 동진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간접 영향, 높은 파도, 강한 해풍은 불가피합니다. 다행스러운 시나리오 상층의 강한 편서풍이 태풍의 상승 기류를 잘라내면서 세력이 약화되거나 경로가 바다 쪽으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예측 불확실성, 왜 경로가 계속 바뀌는가? 상층 바람의 변화, 편서풍 강도, 열대 수증기 공급량과 해수 온도 차이, 두 태풍 간 거리 변화 및 상호작용, 후지와라, 태풍의 눈 구조 변화, 아이월 리플레이스먼트, 이 네 가지 요인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치 모델의 예측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지금은 하나의 태풍이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에너지 소용돌이가 맞부딪히는 시기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든 한반도 주변 해상은 이미 폭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섰습니다. 결론. 태풍 22호 한롱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새로운 태풍 23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두 태풍이 동시에 활동할 경우 한반도는 예측 불가능한 기상 혼돈의 중심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흘러가는 구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실시간 기상정보 확인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늘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다. 한랭 공기 확장, 가을 끝, 겨울이 문을 두드린다. 오늘 새벽 몽골 고원에서 형성된 강한 한랭 고기압이 북서풍을 타고 빠르게 한반도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예리합니다. 공기 밀도가 높아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밤이 되면 열 손가락이 얼어붙을 만큼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 서울 수도권은 아침 최저기온 7도, 일부 내륙은 3에서 4도까지 하락. 강원 산간, 영하권 진입, 첫 서리, 얼음 관측 가능. 전북, 경남 내륙, 일교차 15도 이상 체감온도 급강하. 오늘 낮에도 찬바람이 시속 40km 이상 불어 평년보다 5에서 8도 낮은 온도를 보이겠습니다. 원인 분석. 이 한랭 공기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과 태풍 22호 한롱 북상에 따른 대기 대순환 변화가 결합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즉,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상층의 공기를 끌어올렸고 그 자리를 북쪽의 찬 공기가 빠르게 메우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찬 공기의 급습 통로가 열린 셈입니다. 체감 변화. 아침 출근길, 차찬 김서림과 하얀 입김이 다시 시작됩니다. 등산 및 야외 활동 시 강풍 플러스 낮은 습도로 체온 저하 주의. 난방을 서두르지 않으면 실내 온도가 빠르게 18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보 가능성. 기상청은 한랭주의보 또는 한파특보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첫 서리 피해가 예상되며 노약자 독거노인은 저체온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5도 이상 낮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추가 변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찬 공기, 따뜻한 해수의 충돌이 일어나 비, 나, 눈성 구름대가 일시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일부 지역은 첫눈발이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가을은 아직 달력에 남아있지만 대기는 이미 겨울에 손을 잡았습니다. 문득 불어온 찬바람 한 줄기. 그것은 계절의 경고이자 겨울의 첫 인사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진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북쪽에서 밀려드는 한랭 공기의 기세는 가을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트릴 듯 강해집니다.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서 찬 공기벽이 한반도를 완전히 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기온은 새벽 3시를 기점으로 급락, 일부 지역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부 산간과 강원 내륙은 이미 겨울 체감에 들어갑니다. 체감 온도는 진짜 겨울 수준입니다. 기온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람입니다. 찬 북서풍이 초속 10에서 15m로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버스 정류장, 공사 현장, 노상 근무자, 그리고 새벽 시장 상인들은 초겨울 수준의 한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노약자와 심혈관 질환자에게는 이 갑작스런 냉기 변화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상 불안정, 국지적 눈비 가능성,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일 해수면을 만나면서 구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 서해안, 전북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첫눈 관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도 급락, 건조주의보 확대 예상. 찬 공기 유입은 대기 습도를 빠르게 낮춥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상대 습도 30% 이하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전열기, 보일러 주변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전망, 짧지만 강한 냉기, 다시 반등. 이번 찬 공기는 3일 정도 지속된 뒤 주말부터는 남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서서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 중반 또 한 차례 한랭 공기가 남하할 조짐이 있어 기온의 롤러코스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한파는 시작 신호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겨울형 대기 순환은 10월 15일 이후에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생활 속 대비 안내, 외출 시 목, 귀, 손목 보온에 신경 쓰세요. 아침 출근길에는 도로 결빈 가능성에 주의. 난방을 가동 시 실내 습도 40%에서 60% 유지, 코, 기관지 보호. 독거노인 및 야외 근무자에 대한 지자체 긴급 난방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론, 찬 공기의 첫 발자국, 겨울이 온다. 하늘은 이미 변했습니다. 낮은 구름 아래 바람은 계절을 옮기고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냉기 한 줄기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다가올 긴 겨울의 서곡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우리는 대비로 따뜻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규 열대저기압 급속히 발달하며 서진. 태풍 가능성 주의보. 필리핀 인근 서태평양 해상에서 새로운 열대저기압이 발생해 빠른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제11호 태풍 마트모의 영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동남아 일대가 다시금 긴장하고 있다. 필리핀 기상청 파가사에 따르면 10월 7일 오후 2시 기준 필리핀 동쪽 해역 약 2035km 지점, 북위 15.2도, 동경 143도 지점에서 새로운 열대저기압이 발생했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약 15m, 시속 55km에 달하며 현재 서북서 방향으로 시속 약 35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이다. 기상 전문가 로버트 바드리나는 이 열대저기압은 24시간 이내에 필리핀 관할 예보구열 PAR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기 조건이 매우 양호해 추가 별달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1-2일 내에 태풍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3개의 기상 시스템 동시 영향, 곳곳에 비와 강풍. 현재 필리핀은 북동계절풍, 열대 수렴대, 그리고 새로 형성된 열대저기압의 복합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비콜 지방과 케손주는 북동계절풍의 영향으로 많은 구름과 비가 예상되며 민다나오와 비사야스, 팔라완 지역은 ITCG의 영향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북부 지역의 카가얀밸리, 일로코스 노르테, 아파야오, 아우로라 등은 흐린 날씨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가운 북동풍이 불고 있다. 한편 지난주에 필리핀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마트모, 현지명 파울로의 피해 복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태풍으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8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교통, 전력,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북부와 중부 지역 일부는 아직도 정전 및 통신 두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북부, 잇따른 폭우로 도시 침수, 하노이 전역 비상. 한편 태풍 11호의 잔류 영향으로 베트남 북부에는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0월 7일 새벽 하노이에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침수되었다. 총 122곳의 침수구역 중 29곳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고 김련, 찌렁진, 칼저이, 탕수전 등 주요 도로는 50cm 이상 물에 잠겼다. 하노이시는 현재 모든 배수펌프장을 가동 중이며 옌서, 동봉2, 곤유해, 동주 등 주요 펌프장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또한 시당국은 교통방송 보부를 통해 실시간 침수 상황을 안내하고 도로 양쪽에 수신 표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부 산역 지역 산사태와 홍수 위험 고조. 베트남 기상청은 향후 6시간 동안 북부 산역 지역은 산사태와 급류 발생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라이짜우, 디엠비엠, 선라, 라오카이, 푸토, 광림 등지에선 지반 약화된으로 인한 붕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하이퐁이어 타인화하 지방도 국시적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지역 8에서 11일 사이 광범위한 폭우 예상. 남부지역도 10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대규모 내우 및 집중 호우가 예상된다. 남부기상청은 남중심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대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 전역에 불안정한 아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호치민시와 메콩델타 지역은 만조와 폭우가 겹치면서 침수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주 8에서 9일 사이 사이공강 수위는 최대 1.65m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저지대에선 하천 범람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이번이 연중 가장 높은 조위에 해당하는 시기라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상 전문가들, 새로운 태풍 발달 가능성, 동아시아 전역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로운 열대 저기압이 향후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과 편서풍의 물음에 따라 진로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로 향할 경우 한반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11호의 영향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열대 저기압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향후 며칠간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일대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필리핀 기상청 파가사, 베트남 기상 수문체계, 하노이시 건설국, 보도이시 2025년 10월 8일, 기자 김현수, 국제기상뉴스.